니플 게이트라고 불리게 됐고, 보고 있죠. 시선이 벌써 1억 4,360만 명의 시청자가 그때 라이브로 봤습니다. 이거를 일단 나비 효과처럼 새로운 물결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 바로 유튜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게 워낙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이 영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T 천재 덕후 3명이 니플 게이트를 보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찬 3명의 대단한 컴퓨터 덕후들이 찾은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되게 유명해요. 단일 광고로, 롤은 모르겠어요. 제가 온라인 게임 이런 거 스포츠는. 그런데 오프라인 스포츠로 전 세계에서 최고로 광고 단가가 비싼 게 뭐냐면 슈퍼볼입니다. 슈퍼볼. 미국 NFL 미국 미식 축구 리그의 결승전이 정말 비싸거든요. 그 중간 광고가 그 하프타임 때 쇼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비쌌겠어요. 모든 사람이 보고 정말 미국과 전 세계에서 미식 축구를 사랑하는 한 몇억 명이 볼 겁니다. 그런데 하프타임 때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2004년 2월 1일 오늘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CBS TV, 이 CBS는 한국 기독교 방송 아니고요. 미국의 3대 방송사 중 하나가 CBS TV입니다. CBS TV가 생중계로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중계하고 있었어요.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을 끊을 수가 없어요. 편집도 안 됩니다. 거기서 사고 나면 난리 나는 건데, 그런데 그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자넷 잭슨, 그 마이클 잭슨의 누이예요. 예. 잭슨의 그 신체 부위가 이쪽 가슴 부위에 아주 은밀한 곳이 저스틴 팀버레이크, 여기도 이제 아이유 같이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면서 가수죠. 엔싱크라는 아이돌로 데뷔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같이 하프타임 쇼를 하다가 해가지고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약 반초, 아주 순식간인데 어쨌든 여성의 은밀한 부위가 시청자들한테 노출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그냥 니플 뜻은 찾아보시고요. 니플 게이트라고 불리게 됐고, 즉각적으로 이 영상에 대해서 단속이 들어갔고 방송이 이게 부정직하고 이게 안 좋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논쟁이 휘발렸고요. 후폭풍이 엄청났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고 있죠. 시선이 벌써 이 XX가 뭐 이런 표정이죠. 이게 가리고 있어요. 여기가 드러났던 거예요. 자, 이게 니플 게이트인데, 자, 그러고 나서 이 노출이 1억 4,360만 명의 시청자가 그때 라이브로 봤습니다. 이거를 일단 그 당일날 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CBS에 27,500달러의 부정행위 위반 벌금을 매겼다가 다시 이것을 32만 5천 달러로 인상했다가 다시 인상해서 사상 최고인, 아직까지도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 5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게 니플 게이트입니다. 자, 2011년에 계속 소송이 붙어요. 그 뒤로 한 6, 7년 동안 붙었다가 2011년에 제3회 순회항소법원에서 벌금형이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벌금까지는 됐다. 2012년에 벌금 복원에 대한 소송 기각, 그러니까 벌금을 다시 매길 겁니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걸 기각을 해서 벌금이 면제가 됩니다. 이게 면제가 될 사항인가? 여튼간에 뭐 제재는 있었겠죠. 하여튼간에 이게 난리가 났었는데, 이 니플게이트 자체가 그 대단한 게 아니고 이게 나비 효과처럼 새로운 물결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 뭐냐?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 우리 규레노 라디오 어떤 채널로 듣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유튜브로 보고 계시죠? 바로 유튜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항상 그 이제 IT 천재들 덕후들이 대단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이 영상을 찾아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미 이 영상, 그때도 이제 이런 유튜브 같은 채널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단순하게 공유하는. 그런데 이게 워낙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이 영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T 천재 덕후 3명이,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오른쪽에 자베드 카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스탠포드인가 거기 IT 학 컴퓨터 공학과였다고 하는데, 과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IT 수재입니다. 옆에 있는 스티브 첸과 체드 헐리를 불러 모아서 야 이거 동영상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가 만들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만든 게 유튜브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유튜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유튜브의 시작은 니플 게이트를 보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찬 3명의 대단한 컴퓨터 덕후들이 찾은 겁니다. 야사 같은 거긴 한데, 그런 거 아시나요? 구텐베르크 아시죠? 구텐베르크가 이제 이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양 기준으로.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지식 발전을 혁명적으로 했고, 그게 종교 개혁을 불러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구텐베르크가 성서를 찍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가장 많이 적용된 거는, 이게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 흔히 우리가 조선시대 춘화라고 하죠. 춘화라든지 그런 문학 작품이라든지 통속 소설을 찍느라고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찍는 단가가 뚝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막 출판이 되는 거예요.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너무 많이 찍고 누구나
뭐 흔히 말하는 도그나 카우나 찍고 그러니까 당국이 단속도 못 해요. 이거를 이쪽 하나 막아봤자 이쪽에 10개, 20개, 100개가 생기니까. 그래서 됐는데 요는 뭐냐면 이게 현대에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근원적 욕망 같은 거예요. 여튼간에 그래서 스티브 첸, 체드 얼리, 자베드 카림이 유튜브를 만듭니다. 여기 읽어드릴게요. 유튜브 공동 창업자인 자베드 카림은 니플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창설을 이끌었고 그 유튜브예요. 2005년 2월 페이팔 직원이었던 체드 얼리, 스티브 첸을 친구니까 공동 창립을 합니다. 이 직원이지만 직원 중에 이게 약간 좀 낮은 직원이었어요. 뭐 높은 사람 아니고. 야 이게 잘 돌아가는지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올린 게 2005년 4월 23일 최초로 미 앳 더 주. 자, 난데 이게 뭐 직역하면 동물원에서의 나를 업로드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한 15초 정도 돼요. 그래서 뭐 동물원인데요. 뭐가 있고요. 뭐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올리면서 유튜브의 역사적인 시작이 되고요. 결국에는 2006년 10월 16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2조가 좀 넘는 돈으로 구글에 인수가 돼서 이게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고 그 당시는 동영상 공유하는 거 돈도 못 버는데 왜 사냐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스타트업 M&A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말만 길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타트업으로는 그게 최고 액수인데 와 엄청나다 했거든요. 하지만 최대 규모는 훨씬 큰 게 많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 뭐 2028억 달러, 뭐 300조짜리 딜도 있고 그렇거든요. 쭉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건 스타트업 치고 최고의 M&A다. 뭐 이런 얘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최초 영상 미 앳더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못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15초짜리예요. Alright, so here we are in front of the elephants. Cool thing about these guys is that they have really, really, really long fronts, and that's cool. And that's pretty much all there is to say. 자, 잘 보셨습니까? 19초네요. 19초짜리. 저기 나오는 친구가 자베드 카림이에요. 공동 창업 중에 한 명이고. 막 그래서 뭐 여기 뭐 룰룰룰 뭐 이런 얘기하죠. 할 말 없으니까. 최초의 유튜버입니다. 공동 창업자 이 친구가 자베드 카림인데 이게 영상인데 제가 오늘 퍼올 때 기준으로 2.2억 5천만 회가 재생이 됐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쵸? 했고요. 댓글이 1124만 개 달렸어요. 그래서 유튜브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성지순례처럼 요거를 검색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이 자베드 카림이 이거 자기 어카운트로 수익을 돌려놨나? 이거 엄청날 텐데. 어쨌든 간에 재밌는 건 이 자베드 카림은요.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학교로 돌아가요. 자기 지분을 아까 말한 스티브 첸하고 체드 헐리한테 넘기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꽤 많은 돈을 받고 넘기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마치 이것은 옛날에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한 판 사 먹은 분과 같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유튜브가 이제 인수가 됐는데 구글은 조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야, 니네 돈 어떻게 벌려 그래? 그거 야 2조나 주고 질렀는데 그거 되겠니?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구글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그 해 인수한 해에 그 유튜브가 성공을 하려면 결국에 컨텐츠가 많아야 되고 볼만한 게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유튜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뭐 그 짤 이런 것도 안 올라오고 그냥 사람들이 낄낄거리는 영상이나 조금 올리는 데였어요. 그러다가 전 세계 이목을 주목시킨 동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2006년 펀2라는 아이디로 누가 그 캐논 변주곡 있죠. 따라라라 이거를 그 일렉트릭 기타로 막 연주하는 거 속주하는 걸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뉴욕타임스가 8월 27일에 기사를 냈는데 이 대단한 연주가 근데 봤더니 23살의 대한민국에 사는 무명의 기타리스트 임정현이라는 걸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그 젊은 청년 20대 청년이 그 당시에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40살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43살. 40대 이제 초중반이 넘은데 그 당시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 연주를 해서 올린 영상이 엄청난 수백만 조회수를 하고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펀2라고. 그 당시에 성인이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임정현 씨인데 이분의 연주가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그때 유튜브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요. 그 기사 회생하는 뭐 발판이라고 할까요? 그 도약하는 유튜브라는 게 생각보다 편리하고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눈치채셨죠? 제가 펀트 영상도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까지만 다 들어도 되는데 길어지니까 이런 영상이 올랐는데 이게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덕분에 유튜브란 플랫폼의 위력이나 유튜브란 플랫폼이 굉장히 유용하고 성장성이 있다,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임정현 씨는요, 당연하죠. 유튜브를 하고 계십니다. 펀트라고 검색하시면 알고 부럽네요. 구독자가 벌써 실버 버튼이시네. 12만 명이고
규련동 라디오는 언제 저렇게 돼 볼까요? 네, 이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갖고 왔냐면 결국에 결론 유튜브가 성공한 것도 한국 덕분이다라는 작품 꿈을 한번 해보는 거죠.